자, 오늘 사건 인물 시작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건 뭡니까? 자매 부부 공갈단. 하하, 그렇죠.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가족 공갈단 사건. 지난해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혐의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다음에 신상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 5명에게 6억여 원을 뜯어냈는데요. 그런데 이 4명, 자매 그리고 남편들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이 4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협박을 한 건 아니고 협박을 하고 해킹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또 있고 그들의 이제 공범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중국에 있는 해커 조직원들이 해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면 그 돈을 받아서 일부 수수료를 떼내고 보내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요.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틀림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배우 주진모 씨 그리고 하정우 씨 등이 이 해커 일당하고 막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뭐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됐고 경찰 조사도 그러면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지난해 1월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주진모 씨나 하정우 씨의 카톡 내용이 이제 이게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주진모 씨의 경우에는 특정 여성들의 사진에 대해 품평하는 식의 대화를 해서 이미지에 훼손을 입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하정우 씨 역시 이 해커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정우 씨와 해커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해커는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나 금융기록, 신분증 사본 등을 빌미로 1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하정우 씨는 이걸 먼저 신고를 경찰에 한 이후에 해커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경찰이 그를 추적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당시 하정우 씨가 하루 종일 오들오들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커와 나누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때 막 거의 그 해커를 막 들었다 놨다 막 쥐락펴락했잖아요. 해커를 약간 가지고 노는 그러니까, 듯한 맞아, 내용의 맞아.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테러범하고 막 자기가 이제 앵커가 돼서 막 이렇게 했던 그때 막 진짜 실력을 저기서 또 뽐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가장 중요했던 건 도대체 연예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그렇게 돈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냐 그랬던 거잖아요. 일단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을 털었습니다. 이제 사진이나 영상, 다른 자료 같은 걸 모아놓은 이런 개인 계정을 이제 해킹을 해서 그 자료를 뽑아낸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써가지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올려놨는데 물론 저는 정리를 한번 싹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큰 걱정이 없긴 합니다. 이상한 거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예전 사진들도 많이 지워가지고 괜찮은 상태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동포 출신 자매 부부인데 현재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처럼 중국에서 이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한국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런 조직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건데요. 이 중국에 있는 해커 조직원으로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정된 환전소에 갖다 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몸캠 피싱 이런 것도 했네요. 사실 입에 좀 담기도 좀 싫은 건데요.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A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유도를 하면 그 행동 유도하는 모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면 그 순간에 그걸 캡처를 해서 당신 이런 행동했는 거 이제 당신 지인들한테 다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꽤나 당하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의 연예인들 사이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인터넷을 하면서 상대편이 어떤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하시는 순간 사실 몸캠 피싱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그 문제가 내용이 나가고 있네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자, 아무튼 1심 재판부는 이 사람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네, 갈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박범은 징역 5년을 받고요. 남편입니다.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언니하고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공범이라서 징역 1년 4개월에 병렬을 받았고 지금 자매 부부가 지금 네, 다 저렇게 자매 부부가 다 이제 다 걸립니다.
또 언니 남편 같은 경우 징역 1년 6개월인데 문제가 결국은 연예인의 어떤 공포심을 극대화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 이거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수법이 안 좋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앞서 보신 그 1심 판결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항소를 동시에 제기했는데, 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 뭐 어때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맞습니다. 보통 항소심이라는 건 1심에서 판단한 걸 기초로 이제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해서 왜 부당한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주장을 주로 살펴보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이제 피고인들 모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다 1심에서 판단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봐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심 판결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승희 의원님 저 지금 CG로도 나가고 있는데 자매가 아니 보통 여동생이 그런 일을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좀 차려하면서 언니가 좀 훈계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자매가 쌍으로 저렇게 했단 말이죠. 아마 이게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남편들까지 끌어들여서. 예,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출신 자체가 이제 중국 동포로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 주범 자체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그런 어떤 이용을 해서 좀 쉽게 돈을 벌려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사실 국내에 있는 이 환전을 하고 하는 자매들도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그 뒤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주범들도 그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 형량이 조금 이렇게 낮게 나왔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직범죄다. 예. 때문에 좀 더 중형이 필요했다. 뭐 저희들 조주빈 사건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범죄 단체 조직죄도 있고 범죄 집단 조직죄도 있는 거예요. 사실 단체라고 하면 통솔 체계나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지만 집단은 그냥 모여 있으면 집단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전부 다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최대한 서민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조금 적극적인 어떤 범죄 집단이라든가 범죄 단체 조직죄로 좀 기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